안녕하세요. 청춘인생 채널입니다.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재물운이나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재물 걱정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그 전에 먼저 마음의 부자가 되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눈에 보이는 재물에만 집중해 왔을지 모릅니다. 돈이라는 눈에 보이는 부를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지만 정작 내면은 허전하거나 불안한 채로 남아있지 않았나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이나 여러 인생 경험이 말해주듯 진정한 행복과 부는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에서 오지 않습니다. 물론 재물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풍수지리를 바꾸거나 별자리 운세를 찾아보거나 재테크 방법을 모색하는 일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때로는 실제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의 불을 잃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운이 오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과 만족은 점점 희미해지고 불안과 욕심이 마음 한켠을 차지할 때가 많죠. 이것은 여러분께 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재물운과 연결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 마음이 부자가 되어야 진짜 부자가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마음의 부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욕심을 적절히 내려놓으며 불안과 조급함 없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마음의 부자가 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루하루가 더 편안하고 행복해지고 스트레스는 줄어들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마음의 평화는 재정적 안정감과도 연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신체 건강도 더 좋고 사회적 관계도 원만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기회도 더 많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마음의 부는 재물운을 불러오는 기본 토대가 되는 셈입니다. 또한 욕심을 적절히 조절하는 사람들은 무분별한 소비가 줄어듭니다. 충동 구매나 불필요한 지출이 적으니 자연스레 경제적 부담이 덜하죠. 그리고 작은 행복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만큼 삶에서 더 큰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오늘 내가 감사할 만한 일은 무엇일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 가족의 건강, 좋아하는 차 한 잔도 좋죠. 이 감사의 마음이 하루를 긍정으로 채워줍니다. 둘째, 하루 중 한 번쯤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건강, 사람, 경험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가 가진 소중한 것에 집중하면 욕심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셋째, 불안하거나 욕심이 나서 마음이 흔들릴 때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면 불필요한 걱정이 줄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넷째,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각자 속도와 방식이 다릅니다. 내 인생은 내 페이스대로 가는 것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 비법 중 하나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내 마음은 점점 부자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의외로 삶에 좋은 기운이 찾아오고 좋은 인연과 기회도 자연스레 따라오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돈과 운에 대한 집착이 더욱 커지는 이유는 불안함 때문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건강도 걱정되고 자식 걱정도 앞서니 재정적 안정이 큰 버팀목이 되길 바라죠. 그런데 마음이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재물운도 진짜 안정감을 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주식, 재테크, 금전운 아이템 등 어떤 방법을 써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욕심이 크면 결국 스트레스가 커질 뿐입니다. 진짜 재물운은 마음이 편안하고 넉넉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노력은 더욱 효과적이고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며 중요한 건 바로 이 마음의 부자가 되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마음을 부자로 만드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3가지 생각하는 것부터 내면의 평화를 위해 깊은 숨을 쉬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부자가 되면 재물운도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진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작은 쉼표가 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듣고 싶거나 다뤄주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소중한 의견 감사히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넉넉한 하루 보내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보다 마음이 더 앞서는 나이가 든 것 같습니다. 예전엔 누가 묻기도 전에 내 생각을 먼저 말하곤 했고, 대화 속에서 웃기려 애쓰거나 분위기를 살피며 말끝을 조율하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말수가 부쩍 줄어든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지요. 문득 내가 왜 이렇게 말이 없어진 걸까 하는 생각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혹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더 깊어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엔 말이 많아야 똑똑한 것 같았고,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 멋져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은 오히려 말이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상대의 말에 굳이 다 대꾸하지 않아도 되고, 말로 이기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일까요? 예전엔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면 바로 풀어야 속이 시원했지만, 이제는 굳이 모든 걸 해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고,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겠지요. 말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듣는 시간이 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듣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무 판단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들어준다는 건 더 어렵지요.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런 듣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가고 있다는 건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말을 아낀다는 건 감정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성숙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슬퍼도 누구 탓하지 않으며, 기쁜 일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모습은 세월이 쌓이면서 자연스레 얻어진 귀한 성찰이지요. 말수가 줄면
주변이 조용해지는 대신 내 안의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내가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적어진 만큼 삶은 오히려 더 진실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무리하지 않게 되고 관계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굳이 말로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 그것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쌓인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겠지요. 말을 줄인다는 건 인생을 조금 내려놓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창 일할 땐 내가 앞서야 하고 내 의견이 통과되어야 했고 내 존재를 말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굳이 그런 증명 없이도 내 삶이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이제는 말보다 마음이, 설명보다 표정이, 설명보다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말이란 건 때로는 마음을 가리고 때로는 진심을 흐리게 만든다는 걸요.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군가 곁에서 조용히 손만 잡아주는 것, 말없이 옆에 앉아주는 것, 아무 말 없이 같이 밥을 먹는 것.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마음이 가장 깊게 전해지는 시간 아닐까요? 혹시 요즘 여러분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너무 말이 없어졌나? 예전 같지 않네 하고 느끼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마음이 자라고 있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의 깊이는 더해집니다. 단어 하나에 신중해지고 다른 사람의 말에 더 따뜻하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수가 적은 사람 옆에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거겠지요. 물론 여전히 따뜻한 말 한마디는 큰 위로가 됩니다. 말이 적어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다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는가,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게 전해지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스스로를 괜히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조용해진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깊어졌고 마음이 한층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조용한 마음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단단한 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바쁘게만 살아왔던 시절을 지나 어느덧 조용한 하루를 마주하게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늘 사람들과 부딪히며 지냈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모임 속에서 말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때로는 그 소란함이 피곤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막상 지금처럼 조용한 시간이 찾아오면 마음 한편이 공허해지곤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일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외로움과 고요함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반드시 외롭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롭고 누군가는 혼자 있어도 평온합니다. 중요한 건 그 고요함 속에서 내가 나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느냐는 것이겠지요. 젊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고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회로부터 소외된 것 같고 세상에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존재감 속에서 안도감을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꼭 누군가와 있어야만 나라는 사람이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나답게 살아가는 힘이 자라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고 가정이나 사회의 역할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에 살포시 들어올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 바쁜 스케줄 없이 걷는 동네 산책길, 느긋하게 책 한 권을 펼치는 그 고요한 순간. 그 속에서 우리는 잊고 있던 나의 속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때로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 같고, 세상에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동안 해온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건 익숙하지 않아서일 뿐입니다. 혼자 있는 삶은 배워야 하는 기술이고, 익숙해지면 그것만큼 편안하고 단단한 것이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상의 기준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남이 뭐라 하든 예전보다 덜 흔들리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또렷하게 알게 되지요. 요즘 많은 분들이 비우는 삶이나 단순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말 속에는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알면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게 되고 순간의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누구나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그 연결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억지로 맞추거나 나를 억누르며 유지하는 관계는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롭고 공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삶의 중심을 바깥이 아닌 내 안으로 옮겨올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 사이에서 정체성을 잃지 말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 시간도, 작은 꽃을 하나 사서 방 안에 놓는 그 행동도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입니다. 낮잠을 자고 느리게 밥을 차리고 예전 사진을 꺼내보며 지난 시간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사실은 내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느끼시나요? 예전보다 조용해진 하루가 왠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삶의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의미를 찾고 진짜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이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마음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어떤 시기에도 조용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단단한 삶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지 마시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보세요. 생각보다 내 마음 안에는 많은 힘과 지혜가 숨어 있다는 걸 아마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한 하루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늘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